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할 게 전기자기학 하고요. 전기자기학을 한 3주에서 4주요. 3주에서 4주 정도 전자기학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회로 이론도요. 회로 이론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 될 것 같아요. 4주 정도 하고.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한 3주로 줄이면, 예, 4주 정도 하고, 한 1주에서 2주요. 올해는 이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수업 1주에서 2주 하고, 제어는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어는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어는 그냥 이거 제가 알 수 있는 것만 그냥 몇 문제 풀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제어는 개개로 하세요. 개개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할 거고, 그리고 전자기학 교재는 뭐 이거고요. 그다음에 회로는 작년에 교재하고 어쨌든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뭐 여기 작년에 보시던 분 없죠? 없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로도 어쨌든 우리 풀면서 일단 자기학은 예전에는 자기학은 10점짜리 문제가 나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는 좀 할 게 많았는데, 근래 문제 유형에 보면 엄청 깊게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위주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형태로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학이 공부를 예전에는 이렇게 길게 쓰는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짧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정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쪽이고요. 회로는 뭐 예전부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답만 내고 하는 형태로서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거의 정해고,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문제가 기출 문제도 많고 하니까 그 기출 문제 풀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이 수업은 예전에는 진짜 많이 나와서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예전만큼은 좀 덜 시킬 거고요. 얘는 여전히 좀 나와서 많이 풀게끔 할 겁니다. 제가 푸는 것보다는 직접 풀어보면서 욕 좀 듣고, 그리고 자기가 푸는 거 정리도 해보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기기야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기기는 작년 기기는 사실 알고 풀면 진짜 쉬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기기를 잘 모르니까 작년 기기가 약간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기기 문제는 예전에는 단답으로 나왔는데요. 그저 작년만 좀 희한하게 좀 점수가 배점이 높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여전히 단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많은 거니까 그쪽하고 푸는 문제는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하고. 그래서 원래 저쪽 공무원 수업에서 기기 수업을 할 때는 뭐 한 4시간, 6시간 정도 해가지고 7일 정도 수업을 했는데, 우리는 한 이틀 아니면 3일 그 정도 수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하루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쭉 정리했는데, 이건 직육이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교류기 위주로 이제 그 이후로 했는데, 직육이가 시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올해는 이제 교류기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어쨌든 이게 한 4주요. 많으면 4주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제가 제일 한가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제가 수업이 우리 수업밖에 없더라고요. 한 2, 3주 동안. 그래서 2, 3주 동안 우리 수업밖에 없어가지고 그 주에는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좀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수업해가지고, 회로 할 때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는 아니고요. 여기 공무원 시험이 6월 18일,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또 일주일 후에, 그래서 3번 연속 있거든요. 그 3주 기간 동안 제가 보강을 좀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가면 또 제가 공무원 수업이 또 많아가지고 보강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전에 어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것도 4주는 4주인데 보강을 해가지고 뭐 이것까지 해가지고요. 한 1주에서 1.5주 이 정도 하고,
지금 진도가 이렇게 하면 역시 7월 중순이 될 것 같은데요. 보강을 좀 많이 해가지고 7월 초순에 가능하면 이걸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같은 건 없으시죠? 자기약은 다 아시죠, 그죠? 자기약 아까 상덕이 이야기했듯이 일주일 후에 이 인원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이 인원이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알았어요. 자, 아무튼 열심히 해가지고요. 작년 자기약 문제는 작년에는 진짜 자기약이 너무 적게 나왔죠, 그죠? 자기약이 그냥 너무 간단하게도 나오고 해가지고 조금 쉬웠는데 올해는 이제 그래도 좀 다른 곳에서 나올 거니까 작년에는 제가 전원 중에서 전임 문제는 이건 꼭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모의고사 할 때 맨날 봐가지고 그 전임 문제는 편했던 것 같아요. 편했는데 올해는 이제 하나 더 찍어봐야 되는데 그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약은 진짜 자기가 보던 게 안 나오면 공부를 해도 그게 못 맞추죠, 그죠? 자기가 보고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열심히 해서 어쨌든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기자기약. 일단 첫 3시간 동안은요, 자기약에 나오는 공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이 공식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고 이 공식 정도는 익히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정도는 익히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이요. 뭐 맨날 하던 거요. 기초전기전자부터 뭐 통신도 할 때도 한번 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비교하는 형태의 공식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전기장에 대해서 전기의 세기, 전속 밀도, 그 다음에 전위, 그 다음에 정전 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기장에 대해서 하기 전에 자기장에 관련된 법칙들요. 이게 너무 쉬워서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주관식 시험이라면 진짜 2점짜리 문제로서는 한 번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장에서 관련된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앙페르 법칙, 그죠? 비오사르 법칙 해가지고 법칙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법칙들이 각각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걸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건 꽤 필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한테, 적어도 고등학생들이 전기든 전자든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법칙들이니까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법칙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자기장 관련 공식이죠, 그죠? 근데 오히려요, 자기장 관련 공식은 공부를 덜 해서 그렇지 사실 전기장 관련 공식보다 할 게 더 적은 것 같아요. 이 법칙들만 좀 알고 이런 자기장 관련 공식들은 법칙들만 알면 생각으로 할 게 적은 뭐 그런 거고, 대부분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 H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으니까 자기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재작년 문제인가요? 뭐 토크 문제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역시 자기장의 세기를 알고 그 다음에 힘을 알고 그 다음에 토크를 아는 이런 이 순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기장의 세기에서 자속 밀도 B는 뭐 이 관계는 다 알아야 되니까 지금 시험 나오는 패턴이 자기장의 세기에서 자속 밀도, 이 자속 밀도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토크, 뭐 이런 순서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전기회로는 회로 이론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회로 이론하면서 안 하는 게 자기회로거든요.
이 자기애로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주관식 바뀌고는 한 번도 일단 안 나왔고, 객관식 문제일 때도 좀 덜 나왔던 것 같아요. 예전 주관식일 때는 좀 자기애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 자기애로에 대한 법칙 관계를 한번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장과 자기장을 합쳐서, 이게 정전기하고 정자기가 아니라 시변전기하고 시변자기를 이용하는 뭐요? 맥스웰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도 객관식 문제 나올 때 딱 한 번 등장했죠. 그죠? 등장하고 의외로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이게 주관식 문제 거기 20점짜리 주관식일 때도 나올 겁니다 라고 모의고사 맨날 내고, 10점짜리 이제 바뀌고 나서 주관식일 때도 계속 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이게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맥스웰 방정식은 이 전기장, 자기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이 공식 정도는 익혀 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이제 쭉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는 이건 것 같아요. 이런 형태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전자기하학의 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인 것 같고, 이 공식들을요, 여기 관련된 공식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앞으로 이제 수업하면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갈 거고,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있거든요. 책의 뒤에 단원별로 우리 기출문제까지, 그리고 공무원 기출문제도 넣어놨고, 자격증의 그 기본 문제도 쭉 넣어놨는데, 이걸 뭐 다 문제를 다 풀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자기학은 내용 안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고, 내용 다 배우고 문제를 해도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학 수업할 때만큼은 기출문제를 좀 계속 풀면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거니까 미리 좀 기출문제도 좀 풀어오시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못 풀더라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하고, 그렇게 오시면 수업 시간에 풀면서 정리도 다시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을 할 거다. 그래서 오늘 그 2시부터 6시까지는 이걸 정리할 거고요. 6시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 먹고는 이제 이 책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할 거다라는 거 생각은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전기장, 자기장. 이건요, 용어 정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표는 우리 전자기학을 다룬 사람은 여기 사용되는 용어는 모르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는 무조건 알아야 될 용어니까, 어쨌든 용어의 정리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자, 맨날 했던 거고요. 우리 기초전기 전자 들으신 분 이건 다 했죠. 여기 들었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모르면 음료수 사세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통신하면서도 또 했습니다. 그죠? 자, 전기장과 자기장요. 자, 일단 전기장과 관련된 법칙들요. 전기장이라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전개다라고, 전개를 형성시키고 이 전기장을 다룰 때 사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전기장은요, 이 그림 하나가 끝이죠, 사실. 그래서 전기장은 어디에야? 이 소자 이름이 뭐고요? 이 콘덴스에 전압을 걸면, 그죠? 전압을 걸면 뭐가 충전돼요? 여기 플러스 Q라는 전하량이 충전되고, 이 충전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 Q가 정전 유도가 되는 이런 형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됐을 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어떤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힘을 존재하는 것을 이 가상의 선으로 표시한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부르고, 이 힘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전기적인 힘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을 다룰 때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될 게요, 콘덴스에 전압을 걸면 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장을 다룰 때는요, 이 콘덴스에 전압을 걸면
전하가 충전되더라 라는 게 제일 기본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기장은요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아니면 감아 놓은 거. 그죠?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그죠? 도선에 전류를 흘리는데 이 도선이 직선 도선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감은 도선을 많이 쓰죠. 직선 도선은 너무 자기장이 작으니까 감아서 많이 쓰는데, 어쨌든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주위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위에 발생하는 자기장.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발생하더라라는 게 기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도선을 펴지 않고요, 이렇게 감아서 한 거, 이건 소자를 L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덕턴스에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거기에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속 파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속 파이가 이게 요렇게 감아서 하면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런 식의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을 다루는 학문에서는요, 일단 코일에 뭘 하면요, 전류를 흘려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자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다룰 때, 즉 우리가 자기학책, 전자기학책의 딱 반 정도는 3분의 1인가요? 5분의 2 정도인 것 같습니다. 5분의 2까지가 전기장 파트거든요. 그래서 전기장 파트인데 그 전기장 파트에서 다루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장 파트를 다룰 때는 C를 물어봐요. 우리 기출문제도 C 구하라는 문제는 몇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C를 물어보는 거고, 거기는 전하고 전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전기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러면 이때 정전 용량의 단위는 뭐예요? 이건 페렛이고, 그죠? 볼트의 단위는 볼트고, 전위의 단위는 볼트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다. 이건 다 아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장에서는요, 코일의 단위는 헨리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요, 자속의 단위는 웨버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장에서는요, 전기장과 약간 다른 게 있는데 뭐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도선에 전류를 흘려줘도 분명히 자속이 자기장이 발생하지만, 아무런 전류를 안 흘려줘도 아예 막대 자석을 갖다 놔도, 그죠? 이게 NSS로 자기장이 형성되거든요. 그때 이 막대 자석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자속 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 자속은 NS가 한 몸인데 이게 그냥 자속이 나오는 쪽, 자속이 들어가는 쪽, 이렇게 별개로 취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요. 그래서 별개를 취급할 때 여기 플러스 M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속이 나오는 쪽, 마이너스 M. 사실 자기장은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가정을 한 거죠. 그죠? 이건 들어오는 자속. 왜냐하면 플러스 Q, 전기력선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Q, 전기력선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전기장에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요소지만, 자기장은 이렇게 얘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여기서 나와서 들어가는 게 한 몸이거든요. 한 몸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냥 독립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때는 자속 파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자하라는 용어를 쓰면서 M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M을 쓰는 쪽은요, 사실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 M을 써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쪽은 거의 대부분 자기적 문제입니다. 자기적, 공학에서는 좀 쓰는데 학문적으로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얘를 잘 안 쓰더라고요. 얘를 안 쓰니까 너무 크게 이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다룰 때는 파이라는 것보다는 이 M을 더 많이 쓸 겁니다. M을 더 많이 쓸 거니까 얘는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자기학 파트에서는 또 자기학 파트에 공식이 따로 있다고 했죠. 그죠?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니까 일단 우리 자기장은 이렇게 생성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전기장은 이렇게 생성된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학은 또 조금 다른 게 있으면 요거요. 도선 하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 파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도선이 한번 감겨져 있으면 감긴 도선에 존재하는 자속도 파이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게 한번 감겼을 때 나오는 자속이 요만큼일 때 이런 애를 10번 감으면요. 10번 감으면 나오는 자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많으니까 감는 횟수만큼을 이렇게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자속의 양을 뻥튀기 시킬 수 있어가지고 그냥 I를 쓸 때하고 이 감아서 쓴다라는 개념하고를 구별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했으니까 전류를 쓸 때 그냥 전류를 I라고 쓸 수도 있지만 전류를 뭐요? NI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NI로 하면 자속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N배 뻥튀기 돼서 나올 거니까. 이거 역시 단위는 뭐요? 암페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무 차원이 없는 단위, 이 단위를 한번 쓰기도 합니다. 암페어 턴이라고요. 감긴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암페어 턴이라고 쓰는 거하고 암페어는 같은 단위입니다. 차원은 같습니다. 턴은 MKS처럼 질량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거리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거니까 이런 단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무튼 이런 형태들아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전기장에서 자기장에서 불변의 진리, 그죠? 뭐요? 불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불변입니다. 그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 두 점전화 사이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다.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힘의 크기는 일단 힘의 크기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요? 흡입력이냐 반발력이냐 두 힘 중에 하나가 작용할 거고, 지금처럼 뭐가 되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건 힘의 크기를 할 때 무슨 힘이 작용하고요? 흡입력이 작용하고, 흡입력이 작용하고 그 크기는 비례상수 K에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는 비례하더라라고 하는 쿨롱의 법칙, 그죠? 그래서 이 쿨롱의 법칙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이때 얘가 쿨롱의 법칙을 적용시킬 때요, 상식입니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힘을 뭘로 쓴다고요? 힘을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여기가 둘 다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해서 힘을 플러스, 이런 힘 안 써요. 쿨롱의 법칙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든 마이너스 마이너스든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대신에 힘의 방향을 나타내요. 이 벡터니까 힘의 방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방향은 이게 흡입력이면 어떤 힘이 작용하고요? 서로 당기는 방향이니까 방향은 따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계산할 때 전하량이 플러스든 전하량이 마이너스든 그런 건 힘의 계산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방향은 알아서 따져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분명히 이건 이쪽 힘이 작용하죠. 그죠? 근데 Q1이 여기 있고 Q2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쪽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힘의 방향이 이건지. 이 수식 자체를 가지고 힘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이건 방향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쿨롱의 법칙에서는 그냥 힘의 크기는 이거고 방향은 그때마다 위치에 따라서 따져줘야 되는 게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다고 해서 마이너스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방향은 AR 방향이다 라고 그렇게 방향 벡터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 이거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이때 비례상수 K값 얼마고요? 자, 비례상수 K값 이 사람은요? 자유공간이면 4파이 필론제로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때 입실론 제로는요. 진공에서의 유전율이고 가능하면 암기하는 게 좋다고 했죠.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오면 거의 100%입니다. 100%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암기시킬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는 암기해놔야 이게 좀 더 빨리 모를 때마다 찾는 건 귀찮은 일이니까. 봐주시고요. 얼마예요? 자, 어쨌든 오늘 모르는 건 욕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 해놓고 수업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질문을 할 건데 이거 또 나온다고 했죠? 그때 모르면 욕하니까 외워오세요. 얼마요? 자, 성현. 입실론 제로의 단위는? 손 들어요. 손 들어. 진수. 유미. 이 사람들이요? 앉아. 단위가 없어요? 성현. 이 사람들이. 상도. 자, 그 뒤에 새로운 사람요. 자, 태우. 그건 아니야. 참, 큰일이다, 큰일. 아, 뉴턴 포메타가 이 말이었어? 아, 이게 뉴턴이야? 이 사람이요? 기호하고 단위를 이거 생각하면서 입실론의 단위 외우자. 그죠? 입실론은 뭔데요? C의 면적분의 간격이니까 이거 C 페렛이고요. 이거 면적 메타고 메타 제곱이니까 페러 퍼 메타. 추워? 저기요, 저 좀 꺼줄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 단위 진짜로 이거 모르면 욕 들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욕 들어야 될 일이니까 봐주시고요. 그래서 진공에서 유전율이 뭐다라는 거 봐주시고. 그럼 자기장에서는요. 자기장에서는 여기 N이고요. 여기 S예요. 이게 플러스 M이고요. 마이너스 M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M하고 마이너스 M의 점자가 있을 때 간격이 D예요. 간격이 R이에요. R만큼 떨어진 두 지점 사이에 두 자아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역시 얼마가 된다고요? K의 R제곱분의 M1, M2. 단위는요? 역시 뉴턴이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하가요 플러스 m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선이 밖으로 나오는 쪽입니다. 마이너스 m은요 자기력선이 안으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q는 전기력선이 밖으로 나오는 쪽이고요. 마이너스 q라는 것은 전기력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을요 우리는 보통 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쪽은 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라는 단어, 싱크라는 단어, 이런 단어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소스하고 싱크로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K값 뭐야? 4파이 뮤제로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4파이 뮤제로분의 1이고 이때 뮤제로를 우리는 진공에서의 뭐야? 투자율이고. 자, 앉아. 진공에서의 투자율 구하는 투자율의 단위는요.
이건 여기가 단위가 페르포메타였으면요. 여기 단위는 뭐야? 이게 페르스를 쓴다는 것은 콘덴스인데 여기는 콘덴스를 안 쓰고 코일을 쓰니까, 그죠? 코일을 쓰니까 단위가 헬리퍼미터다. 라는 단위를 쓴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K 값이 뭐다라는 것과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야 될 공식, 값. 자, 전기장요. 전기장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전기장의 세기. 자기장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자기장의 세기. 자, 전기장의 세기의 기호가 컨닝하지 맙시다. 자, 기호가 뭐가 되고요? 그건 단위고. 사람이요? 기호는 이고. 단위는 볼트 퍼 미터예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또 봐야 돼. H고. 자,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볼트 퍼 미터라고 하면요. 여기가 볼트 퍼 미터예요. 그럼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는요. 이 볼트 대신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암페어니까 여기는 암페어 퍼 미터예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의 암페어 퍼 미터 쓰는 책은 10개 중에서 1개 정도가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9개는 암페어 턴 퍼 미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더 많이 쓰니까 알아서 봐주시고요. 자, 여기요. 그러니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가 뭐예요? 말을 제대로 해. 뭘 그 느낌. 이 사람이요? 전기장의 세기 E의 정의는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전기력선의 밀도예요. 그 지점에서의 전기력선의 밀도. 전기력선의 밀도라는 것이 단위 면적당, 그죠? 전기력선의 수죠, 그죠? S분의 NE, 전기력선을 NE라고 하면 이걸 전기장의 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력선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자, 태웅. 플러스 Q라는 점전하입니다. 이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전기력선은 나간다, 들어간다? 일단 이건 나가죠, 그죠? 이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는 이 전기력선의 개수는요. 이거죠, 그죠? 이게 진공이면 입실론 제로분의 Q고, 그죠? 존재하는 곳이 진공이면 입실론 제로분의 Q고, 이건 입실론 분의 Q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요. 이 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요. 이 점의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를 세하려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죠? 그게 전기력선의 밀도고. 그러면 이때 이 점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단위 면적당 몇 개인데? 라고 했을 때 이걸 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게 점전하니까 점전하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은 사방으로 가는데 균일하게 가더라. 그래서 이게 균일하게 가니까 그러면 이 거리가 R인 지점에 해당되는 총 면적을 구하면요. 원님 이게 맞나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거리가 R이 되는 지점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하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구가 되죠. 자유공간에 있고 이게 밖으로 빠지니까. 그러면 이게 구가 되고 이 구에 표면을 통해서 밖으로 전기력선이 다 나가죠. 그러면 이 구의 표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전기력선의 총 개수는 여기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하고 같을 거죠. 그래서 총 전기력선의 개수는 얼마라고요? 총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Q입니다. 자유공간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때 이 구의 거리가 R이 되는 지점의 총 면적을 구하면요. 총 면적은 얼마고요? 구의 표면적 구하는 공식. 이건 다 알죠, 그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원둘레의 길이. 원의 면적은요. 면적은 파이 R 제곱. 구의 표면적은요. 이건 4파이 R 제곱. 구의 최적은요. 3분의 4 파이 R 3성. 뭐 이런 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총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인데? 라고 하면 그 전기력선의 개수가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 4파이 R 제곱을 이필론 제로분의 Q로 나누면 되는 거고, 이걸 4파이 R로 나누면 되는 거고, 그럼 나온 게 4파이 이필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전기장의 세기의 정의수식이 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값이 4파이 R 제곱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더라. 근데 이걸 잘 적어 놓으니까 이거거든요. K 값이거든요. 그죠? K에다가 뭐야? R 제곱분의 Q가 되거든요. 그 말은 힘의 세기인데, 그죠? 힘의 세기에서 K 값은 그대로 가고 R 제곱도 그대로 가고 Q1, Q2에서요. 여기하고 우리 아까 전에 여기 Q가 있고요. 여기 Q가 있으면 이 Q1하고 Q2 사이의 힘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힘 F는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1, Q2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Q1은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이 Q2가 뭐가 되면요. Q1, Q2라고 했을 때 Q2가 1이 되면 1이 될 때 이 두 지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를 구하면 얼마라고요? 여기에 Q2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힘의 세기가 나오고 그 힘의 세기가 이 공식하고 어떻게 되더라고요? 같더라. 라고 해가지고 전기장의 세기의 또 다른 정의가요. 또 다른 정의 수식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얼마짜리 전하를 놓았을 때요? 1짜리.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1쿨롱이죠. 그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의 점전하를 놓았을 때 그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지금 이제 전기장의 세기하고 똑같은 크기가 되더라.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이게 또 다른 정의는 측정점에 플러스 1쿨롱의 점전하를 놓았을 때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고요? 테스트 전하라고 하죠. 그죠? 시험 전하를 놓았을 때 그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입니다. 힘의 세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되고요. 힘의 방향은 플러스니까 밀치는 힘의 방향이니까 그게 전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 크기는 이게 플러스 1을 놓았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전기장의 세기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전기장이 세기의 정의 수식이죠. 그죠? 정의에 대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더라. 그래서 전기장이 세기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은 요 관점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것 정도는 한 번쯤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이 세기다 라고 하면 이런 개념이 되더라 라는 것 정도는 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 세기는요, 개념적으로는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잘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M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장에서는요, 이걸 잘 맞지 않으니까 그냥 결론만 적을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기호가 H고요. 기호가 H고, 그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4파이 뮤제로의 R제곱분의 M. M이 들어가는 수식 자체가 그렇게 뭐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결론만 알아두세요. 똑같은 개념이다 하는 것만 봐두시고요. 그리고 역시 K의 R제곱분의 M이다 라고 그렇게 적을 수 있더라. 그래서 일단 전기장이 세기는 무조건 이 정의 관점은 무조건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힘과 전기장이 세기의 관점,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 두셔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자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공식 중에 하나가요, F는 F하고 E의 관계예요. F하고 E의 관계는 자주 쓰는 관계니까 무조건 기억을 해 두시고, 그죠? 그러면 F하고 E의 관계는 전개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고, 힘은 Q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이니까, 그러면 이제 Q만 곱하면, 그죠? 그 놓는 자리에 Q만 곱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고, Q만 없애버리고 1로 써버리면 전개가 되니까, 어쨌든 전개에다가 Q를 곱하면요, 그게 힘 F가 되더라 라는, 이런 F는 Q이다 라는 이 관계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전개에서 어쨌든 자주 나오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오겠지만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이건 가끔 언급됩니다. F는 뭐야? MH. 이런 관계,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언급되는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공학이 들어가는 시험에서는, 자격증 쪽에서는 참 자주 등장하는 시험 문제니까 좀 봐두시기 바라요. 나중에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전기장의 세기가 있었는데, 전기장의 세기만큼 중요한 단어가 전속 밀도입니다. 전속 밀도 D. 자, 전속 밀도라는 그런 관점요. 전속, 이건 전하의 흐름이죠. 흐름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전하의 흐름, 우리 정전 유도되듯이 여기에 플러스 Q를 한쪽, 콘덴서의 한쪽 극판에 플러스 Q를 갖다 놓으면요, 플러스 Q를 갖다 놓으면 반대쪽 극판에 뭐가 유기되더라고요? 정전 유도에 의해서 마이너스 Q가 이렇게 모이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뭔가의 전하의 흐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선이 나가면 전하의 흐름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이라는 말은 이게 이런 하나의 전기력선이 지나가는 길이다, 전하가 지나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본 게 전속이고요. 그러면 이 길이 만들어질 때 이쪽에서는 플러스가 있으면 반대쪽에는 그 크기하고 똑같은 마이너스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하나의 전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전속이 있으면, 그러면 플러스 Q가 있으면 플러스 Q에서 나가는 총 전속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이건 Q개가 나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Q가 있으면요, 들어오는 전속의 개수는 몇 개인데? 라고 하면 Q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고, 그래서 전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총 나가는 전속의 개수를 뭘로 나눈 거야? 이 총 면적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당 전속의 개수라고 해서 그게 전속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 입실론 제로분의 자유공간이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개죠, 그죠? 이건 NE예요. 전기력선의 개수는 요만큼인데요. 플러스 Q라는 점전하에서 나눈 전속의 개수는 몇 개인데? 그래서 전속의 개수를 몇 개인데 라고 하면 ND라고 하고요. ND는 그냥 Q 쿨롱이 있으면 나가는 전속도 Q 쿨롱. 그래서 전속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단위가 몇 개가 아니에요. 전속은 전하량 자체가 나가기 때문에 전속도 그냥 단위를 쿨롱으로 써버려요. 몇 개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Q 쿨롱계. 그래서 말을 할 때 항상 전속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하면 Q 단위까지 꼭 적어줍니다. Q 쿨롱계가 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속입니다. 그래서 이 전속에 관련된 내용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고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속 밀도가 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역시 플러스 Q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 이 점에서 단위 면적당 전속의 개수가 몇 개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전속 밀도는 역시 똑같은 거죠, 그죠? 이걸 플러스 Q가 균일하게 밖으로 나가니까 단위 면적당 전속을 구할 때는 그냥 총 면적을 총 전속의 개수를 총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된다. 근데 총 전속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전속의 개수는 Q 쿨롱계고 총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니까 이 나오는 결론이 이걸 우리는 전속 밀도다라고 하고 기호가 뭐야? D. 자, 전속 밀도의 단위는 얘 단위가 뭐라고요? 쿨롱. 얘 단위는 거리니까 거리의 제곱이죠, 그죠? 면적이니까. 그래서 얘는 쿨롱 퍼 메타 제곱이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속 밀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4파이 이필론 제로 면적분의 전하량. 사실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속 밀도라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총 전하의 양을, 총 전속의 양을 총 면적으로 나누는 거다. 균이라니까 총 면적을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러면 이건 4파이 R 제곱분의 점전할 때, 이건 점전할 때 적용되는 거죠, 그죠? 점전할 때는 이런 거고, 단위는 뭐가 되고요? 쿨롱 퍼 메타 제곱이더라. 그러면 이 개념하고 똑같이 역시 얘는 크게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M이라는 점자가 있다. 여기서 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플러스 M에서 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몇 개다? 뮤제로분의 M개다.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자속의 개수는 몇 개인데? 전속이 아니라 자속의 개수가 몇 개인데? 라고 하면 몇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M 웨버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M이라는 점자에서, 그래서 이 점자가 가상이니까 이 공식 역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플러스 M이라는 점자에서 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M 웨버개고요. 그러면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자속 밀도는 뭔데? 라고 하니까 역시 뭘 할 수 있다고요? 총 면적을 총 자속의 걸 총 면적으로 나누면 되고, 그때 이건 M이고요. 이건 4파이 R 제곱이죠. 이때 단위는요? 단위는 M1 웨버고, 역시 면적은 뭐가 되고요? 메타 제곱이고니까 웨버 퍼 메타 제곱이다. 그래서 전속 밀도하고 자속 밀도의 단위, 이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근데 이 자속 밀도는요, 웨버 퍼 메타 제곱이라는 단위 말고도 또 많이 쓰는 단위가 있어요. 뭘 많이 써요? 그건 책에 없어요. 뒤에 그냥 자속 밀도의 단위. 테슬라예요. 테슬라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전기 자동차 할 때 그 요즘 테슬라 많이 나오죠, 그죠? 테슬라가 교류를 발견한 사람이죠? 아닌가요? 에디슨하고 싸운 사람이 테슬라 맞죠? 에디슨 회사 직원이었는데. 아닌가? 아니면 말고요. 자, 아무튼 테슬라. 또 이건 1테슬라는 사실 10의 4성 가우스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얘 자체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써먹어야 될 건 이것 두 개의 관계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기학을 끝낼 때까지 이 둘의 관계는 맨날 등장을 해요. 자,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는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이 값, 여기는 이 값을 봤을 때 뭐가 하나 있고 없고, 입실론이 하나 있고 없고니까 여기를 입실론을 없애려면 뭐 하면 되고, 입실론 제로를 하나 곱해주면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전기장이 세기에다가 입실론 제로를 곱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전속 밀도가 된다라는 이 관계는 무조건 기억입니다. 이거 수업 끝날 때까지 맨날 쓸 겁니다. 맨날 쓸 거니까 저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거요. 자속 밀도하고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 자속 밀도하고 자기장의 세기에는 자속 밀도 기호를 안 적었네요. 꼭 R하고 안 적은 겁니다. 상덕은 알지? 모르나? 너무 나한테 이런 걸 왜 물으라는 건가 지금? 자, 진수야. 그래도 상덕보다는 좀 공부 못하니까. 아닌가? 맨날 쓰는 자속밀도 B죠, 그죠? 그래서 자속밀도 B. 자, 그래서 이런 형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때 자기장이 세기하고 자속밀도 B 관계. 역시 B는 뭐요? UH 관계.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요. 이건 자기장부터 먼저 할게요. 나중에 배우는 자기장에서 아까 쭉 네 번째 파트였나? 네 번째 파트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게 자기장에 관련된 여러 법칙들이 있다고 했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그 법칙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법칙 중에 하나가 무슨 법칙? 지금 이제 저 밑에 칸을 적을 겁니다. 무슨 법칙이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 주위를 자기장이 발생해요. 그러면 자기장이 발생하는 이 경로를 따라서 쭉 선적분을 하면요. 선적분을 하면 이 백옥선이 이루는 면적력, 이 백옥선이 이루는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량이 나와요. 그래서 백옥선을 통해서 쭉 선적분을 하면, 자기장에 대해서 선적분을 하면 이 백옥선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단면을 통과하는 총 전류량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무슨 법칙? 예? 예? 뭐야? 아니 뭐라고 했어요? 이게 앙페르라는 사람의 주의적분 법칙이죠, 그죠? 자기장을 쭉 선적분하면요. 선적분하면 거기 나오는 게 전류예요. 이건 이 관계에 좀 기억을 해두고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이거하고 유사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정전계에서 적용되는 거고요. 여기는 정자계에서 적용되는 건데 정전계에서요. 정전계에서 얘하고 유사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 유사한 공식이 뭐야? 여기에 요렇게 해가지고 E의 DL을 하면요. 여기 HDL이니까 E의 DL이죠. E의 DL을 하면 뭐 나와요? 예? 여기는 전류거든요. 여기 전류.
그럼 여기는 뭐야? 전압. 전이죠, 그죠? 그럼 여기 뭐 나온다고요? 전이 V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0이에요. 정전기에서는요. 그래서 정전기에서는 이거 잘 안 씁니다. 주의를 안 해요. 주의를 안 하고 그냥 정전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에 전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뺍니다. 빼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근데 보통 시점이 전위가 낮은 점을 기준으로 했어요. 종점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 이렇게 전위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면 전기장과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를 들어가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은요, 이 공식은 그냥 있다라는 것만 적어 놓으세요. 이 다음 공식이 이게 이제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이 공식을 하면 꼭 좀 정리를 해야 될 공식입니다. 자, 이 전위는 좀 이따가 전위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표요. 전기장과 자유기장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 단어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고 단위가 뭐고 하는 이런 것들, 관계가 어떻다라는 이런 관계를 모르면 그건 욕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상식.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y는 2x 즉 3승입니다. x는 길이에요. 단위가 뭐죠? x는 x, y, z 하나의 축에서 이 길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길이를 나타내면 x 3승이면 길이의 3승이죠. 그래서 y는 뭐 최적 정도가 되겠죠. 그죠? y-는 뭐가 되죠? y-라는 말은 dx분의 dy를 하는 거죠.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하겠죠. 길이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요. 그죠? 미분을 하면 여기는 6x의 제곱이죠. 단위가 뭐가 돼요? y는 x분의 1이에요. y-는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인가요? 그죠? 아닌가요? x분의 1 직분하면 미분하면 x 제곱분의 1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x에 마이너스 1승 미분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1 넘어가고 마이너스 하나 더 작아지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여기 단위는 메트분의 1이에요. 얘는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길이 차원에서 미분을 하면 단위가요. 길이의 단위가 한 차원 작아집니다. 길이 차원에서 적분을 하면요. 길이의 차원이 한 차원 커집니다. 자, 얘요.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뭐라고요? 자기장의 세기의 단위가 뭐요? 암페어 턴 퍼 메타라고 했죠? 아니면 암페어 퍼 메타, 그죠? 얘를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하죠? 어떤 차원에서 적분을 해요? 길이 차원에서 적분을 하죠. 그러면 결론은 뭐가 나와야 돼요? 길이 차원이 하나 커지죠. 차원이 커지니까 이거 없어지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암페어 턴 또는 암페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단위가 암페어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전기장의 세기가 단위가 뭐라고요? 볼트 퍼 메타거든요. 볼트 퍼 메타를 거리 차원에서 하나 적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메타 차원이 하나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볼트라는 게 나오니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미분을 한다, 적분을 한다 라는 이런 관계를 앞으로 계속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단위가 대충 뭐가 나올 건네 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를 접근을 할 때 자,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레디언트 V는 단위가 뭐예요? 그레디언트가 뭔지는 혹시 아나요? 전위 기울기라고 하는데요. 라운드 X예요. 이런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는 애예요. 거리에 대해서 미분하는 애인데, 그럼 그레디언트 V. V의 단위가 뭐예요? 볼트인데, 볼트를 거리 차원에서 하나 미분을 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볼트 퍼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단위가 볼트 퍼 미터예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V하고 제일 유사한 단어가 뭐가 된다고요? 이건 전기장이 세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호가 달라질 뿐이지 그게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써야 될 단어들이니까 미분을 한다, 적분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한 번은 잘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잘 봐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나중에 써야 될 공식이지만요. 이거죠. 루트 이필론 제로 V0분의 1. 이거 계산해 놓으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루트 이필론 제로분의 V0. 이 두 가지는 좀 계산을 해 놓고. 먼저 이거 얼마? 이거 맨날 했던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을 루트 시킨 거. 이거 36파이 올라가니까 이건 4 곱하기 36 곱하기 파이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올라가니까 10의 2성. 루트 되고, 그죠? 4는 2의 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고 파이 제곱이니까 파이고 10의 제곱이니까 10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요? 그래서 이 루트 이필론 제로 뮤제로를 한 값은 120파이다. 그리고 이 값은요. 이건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성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분의 1. 이거 파이 없어지고요. 36, 4 없어지니까 9분의 1.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3분의 1. 10의 마이너스 16성이거든요. 10의 마이너스 16성은 10의 마이너스 8성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8성. 이거 3분의 1분의 1이니까 3.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8성이니까 얼마요? 8성. 이까지도 기억을 하고 또 하나. 얘 단위가 뭐예요? 얘 단위 뭐예요? 이건 헬리포메타죠. 그죠? 얘 단위는요? 여기는 페르포메트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헬리포메타하고 페르포메타의 비율이고요. 이게 페르분의 헬리죠. 이 단위가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게 지금 이제 120파이에 이게 단위가 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게 같은지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페르포메타하고요, 헬리포메타의 비율이 이게 메타 없어지니까 페르분의 헬리죠. 그죠? 페르분의 헬리는 이게 옴하고 유사한, R하고 유사한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도 지금은 봐두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수식 정리하면 다 나와요. 이 입실론 제로하고 유사한 게 이게 요거거든요. 이 전단이 이겁니다. 이거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게 유도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나오면 답은 나오니까 그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런 단어 페르분의 헬리가 옴하고 같은 단위가 되더라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딱 봐가지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요.
여기는 페럿 퍼 메타고요. 헨리 퍼 메타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단위는요? 단위는 페럿하고 헨리를 곱한 거 하고 메타니까 메타는 위로 가죠. 근데 얘 속도 V거든요. 메타 퍼 세크. 이렇게 해가지고 페럿하고 헨리를 곱해서 루트 시키면 세크가 나와야 됩니다. 이 단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이건 우리가 미리 다 했습니다. F는 2파이 RC분의 1이다. 이때 RC는 시정수다. 시정수는 단위가 뭐다? 세크다. 근데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단위가 같아야 되니까 루트 LC의 단위는 세크하고 똑같은 단위를 가진다. 그래서 L 곱하기 C는 단위가 세크 제곱과 같은 단위다. 라는 이런 단위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은 알고 봐야 자기학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공식, 여기 있는 공식은 수업하면서 이제 계속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는 건 요걸 안 하는데, 오늘 이후로 여기 있는 단위에 대해서, 값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모르면 우리 진짜 내기합시다. 진짜 저 음료수 배 터져도 되니까 음료수 많이 사주세요. 반장. 네라고 했다. 정윤이도 말을 하는 할뚱말뚱하네. 여기도 이제 세 사람이 다 끄떡끄떡 했으면 한 사람 더 해야 되겠구나. 여기도 그렇죠. 조별로 다 했으니까 조장을 여기 이제 해결된 겁니다. 자, 아무튼 요 내용, 지금 했던 내용은 그냥 기초. 진짜요. 나중에 가셔가지고 공고 학생들한테 전기 이론 쪽에서 전자기학 파트가 그래도 조금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자 쪽 자격증에도 전자가 조금은 나옵니다. 그쪽에서 이 표 하나 10번 적어와라 라고 시켜놓고 딱 해가지고 못 외우면 몇 대 때리고 때리면 안 되나요, 요즘? 그럼 때리지 말고 안 때리고 어쨌든 외우게끔 해가지고 딱 하고요. 이 관련된 시험 문제 보면 대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공고 시험에서는 이거보다 어려운 거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뭐 이건 그때 써먹기는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정리는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아까 전기장 파트에서 외워야 될 공식, 이제부터는 더 졸릴 겁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